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계 효능감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같은 반 학생이 20명도 안 되는데 친구 이름을 다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키오스크가 없는 식당은 들어가기 싫어한다고 해요. 사람에게 주문하는 게 싫은 거죠. 대학교에서는 조별 과제를 위해 단체방을 만들지만 아무도 먼저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사원에게 일은 가르칠 수 있는데 사람을 대하는 것은 가르치기가 더 어렵다. 모르는 것이 있어도 직접 찾아가기보다 메신저를 보냅니다. 피드백을 받으면 성장의 기회보다 혼난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학교 이야기이고, 대학교 이야기이고, 회사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두 하나의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사람을 만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걸 필요가 있나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한데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피곤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의지가 부족한가? 요즘 세대의 특징인가?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정말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턱걸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턱걸이를 매일 열게 하는 사람에게 2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의 힘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1개를 하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똑같습니다. 관계를 자주 맺어본 사람에게는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는 것이 별일 아닙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거절당해도 다시 말을 거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 한마디가 턱걸이 1개와 같습니다. 실제로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하는 것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근육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근육은 운동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맺는 힘도 훈련을 통해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타고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평생 답을 찾으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버트 반두라입니다. 혹시 이름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배우는 학자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가운데 한 명이며 자기 효능감 이론은 교육학, 상담학, 스포츠 심리학, 리더십, 기업 교육까지 수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두라는 평생 이런 질문을 연구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계속 도전하고 어떤 사람은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할까? IQ 때문일까요? 재능 때문일까요? 환경 때문일까요? 반두라는 수많은 연구 끝에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능력보다 먼저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믿음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반두라는 이 믿음은 칭찬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낸 경험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100번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도 아이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마침내 혼자 자전거를 타게 되는 순간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 한 문장이 생깁니다. 아, 나도 되는구나. 이것이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두라의 연구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전거에도 효능감이 있다면, 공부에도 효능감이 있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도 효능감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 저는 이것을 관계 효능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관계 효능감이란 나는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 라는 믿음입니다. 처음 보는 친구에게 말을 걸 수 있는 믿음, 친구와 다퉈도 다시 화해할 수 있다는 믿음, 거절당해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믿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믿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두라의 연구처럼 관계 효능감 역시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많은 아이가 관계를 잘하는 아이일까요? 아닙니다. 갈등이 생겨도 다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아이, 거절당해도 다시 도전하는 아이. 저는 그런 아이가 관계 효능감이 높은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경험은
언제 가장 많이 해야 할까요? 20살이 되어서일까요? 회사에 입사해서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어린 시절일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해 여러 학문이 같은 답을 이야기합니다. 발달 심리학,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애착 이론, 뇌과학, 자연놀이 연구, 서로 전혀 다른 학문입니다. 연구 방법도 다르고 관심 분야도 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두 같은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2세에서 7세입니다. 피아제는 이 시기를 전조잡기라고 불렀습니다. 생각하는 힘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애착 연구는 사람을 신뢰하는 방식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뇌과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뇌회로가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라고 설명합니다. 놀이 연구는 또래와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경험이 가장 풍부한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학문은 달라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배우고 그 경험이 평생의 관계를 만든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2에서 7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경험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서 숲탐험대 교육의 가치가 시작됩니다. 숲에서는 매일 관계가 시작됩니다. 같이 놀자. 나도 할래. 이건 내가 먼저 잡았어. 우리 같이 만들자. 갈등이 생깁니다. 양보도 합니다. 의견이 부딪힙니다. 화해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만납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바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이 없는 환경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해 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반두라가 말했듯이 경험은 능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는 믿음을 만듭니다. 숲에서의 관계 경험은 아이에게 나는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 는 믿음을 만들어 줍니다. 바로 관계 효능감입니다. 우리는 아이 대신 친구를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경험은 선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 대신 갈등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결해 볼 기회는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은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보다 어떤 경험을 하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경험은 능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는 믿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공부보다 오래가고 기술보다 오래가며 평생 사람을 만나고 세상과 연결되는 힘이 됩니다. 저는 그 힘을 관계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미래 인재인 재상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능력 바로 관계 맺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경험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